때론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되게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요. 피할 틈 없이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차들. 그들이 달려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고향으로 향했다는 제보자. 어머니가 몰던 차량의 단독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저도 봤을 때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동네 왕복이차로 혼자 장을 보고 귀가하던 길이었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차량에서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급가속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방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까지 넘더니 결국 시설물에 부딪히며 겨우 멈춰선 상황. 갑자기 급발진식으로 해가지고 차가 아무런 작동이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는 멈췄지만 원인 모를 굉음은 시동이 꺼질 때까지 이어졌다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의심이 당연히 되죠. 왜냐면은 몇십 년을 다녔던 도로고 20년 경력에 어머니가 한 600m 이상이 되는데 중간에 아무런 조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피해가 컸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사고를 곱씹을수록 생각이 많아진다는 제보자. 어머니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19년 10월식이니까요. 2년 좀 넘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으면 어머니가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으면 악셀을 밟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방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붉은 빛이 보일 텐데요. 과연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돈한 걸까요?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인 낮에 같은 차종으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정차 신호를 보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동시에 후방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후방 블랙박스 상에서는 브레이크 등 불빛을 식별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상으로 어머니의 운전 조작 실수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의 CCTV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보셨습니까? 이미 급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후방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 급발진 사례를 보면은 다 브레이크 등 작동이 안 됐다 얘기를 하시고 이번 사고 보면은 굉음과 함께 이 소리가 이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차량이 급가속한 순간부터 멈추기 직전까지 끊이지 않은 이 굉음.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엔진에서 울린 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에 기어 레버를 드라이브 모드에 두고 엑셀 페달을 세게 밟아봤는데요. 자, 사고 차량의 엔진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가속하는 상황에 놀라 실수로 레버를 쳤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사고 차량 소리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떠신가요? 최대한 뭐 유사하게 이제 재현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RPM이 오르락 내리락 왕왕 악세사리를 밟지 않았는데도 그랬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을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리 신호를 분석하는 전문가와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 음질 상태는 좋아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라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되는 소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붕붕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엔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착각해서 엑셀을 밟는 상황과는 좀 뭔가 기본적으로 엔진 음이 뭔가 좀 특이하다. 또 다른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코너 돌고 가다가 오 올라가잖아요. 그다음부터 차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RPM이 차가 주행하는데도 웅 올라갔다 내렸다 웅 올라갔다 내는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운전자가 이렇게 조작을 잘못한 건 아니고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무척이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로 했다는데요. 인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냥 자차 처리하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각 지역 소방청에 신고된 급발진 의혹 사고는 987건입니다. 그중 제조사와 경찰청이 인정한 급발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부 운전자의 과실로 치부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밝혀내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결함이 없다는 걸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난 2009년 한 일가족이 탄 차가 시속 200km 가까이 치솟으며 모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 법무부는 해당 자동차 기업에 12억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기업은 대규모 리콜도 해야 했죠. 차량의 이상주행, 운전자의 잘못으로 덮어두기만 해서 될까요? 제조사의 원인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작스럽게 엄청난 속도감의 차가 내 뒤를 박았다. 정신 차리고 보니 와이퍼는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고 차 뒤쪽에는 유리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저 앞쪽 멀리에 가해자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펜스 쪽에 서 있었다. 사고 이후 수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의문투성입니다. 밤이 되고 한산해진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었던 제보자. 빠른 속도로 좀 10% 중반까지. 사고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일어났는데요. 빛이랑 그 강한 충격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쏟아진 빛의 정체는 후방 차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제보자. 진짜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뒤쪽에서 막 소리도 무섭게 계속 들리고 기름 냄새가 나니까 진짜 이러다가 터지는 게 아닌가. 중반까지. 사고 충돌음에 놀란 동네 주민이 제보자 차량을 살피러 와준 덕분에 겨우 차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데요. 상대 차의 충격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보자가 구조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상대 운전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데요. 그 역시도 다쳐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었는데 운전자가 없는 것 같다.
경찰 나중에 오셨을 때도 운전자도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고가 발생하고 제보자가 차량을 탈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그 차는 에어백이 다 터졌다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충격이 꽤 커서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 도망가셨을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까지 버린 뒤 사라진 운전자. 경찰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4시경 넘어서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뺑소니범이 자수했다고. 무려 하루 동안 잠적을 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가해 운전자. 그에게는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음주 때문에 집행유예 상태고 무면허로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면허인 상태에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 그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당날 조사를 받았고 음주는 없습니다. 없고 전화하는 도중에 순간 앞에 차가 있길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를 밟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기부터가 박은 거고 피해자분들하고 만나가 사고도 여러 번 했고 그 합의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하지만 돈으로는 어떤 사고의 트라우마도 씻어낼 수 없겠죠. 현장을 제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어서 진짜 거기 지나가면 눈물이 막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번 다시 진짜 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형기준상 이 사고는 무면허라는 12대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범죄로서 뺑소니는 고의범입니다. 기존에 유예됐던 형, 즉 집행유예 받은 형도 취소되면서 두 형을 동시에 복역해야 합니다. 즉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 피해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고들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는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도로에 나서기 전 차량 상태와 함께 운전자로서의 양심 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